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번 우리에게 되물어보자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유구한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헌법 전문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구한 역사가 있으면 그 글로만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지금요 고리 이전을 나타내는 그 국사교과서와 고리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삼국사와 다릅니다. 삼국사와 교과서가 달라도 이걸 바로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가 삼국사와 동의전과 달라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사는 동국통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동국통감은 바로 이전의 삼국유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감추고 싶어 했던 바로 최초의 말 상대사 시중장에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년을 감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은 감췄지만 동국통감부터 그걸 통감 11권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전에도 동사남북에도 그 얘기가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럼 왜 그러냐? 왜 우리 역사가 있냐? 우리 역사는 지금 어떤 시기냐면요, 장님 코끼리라는 이 만지기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시고. 자,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만 얘기할 거고, 코 만진 사람은 코만 얘기할 거고, 몸 만진 사람은 몸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를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장님들은 이렇게 안 해요.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지만 장님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역사가 기록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삼국사와 동의전, 18사 동의전만 가지고도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 이 양팔을 벗기면은 새살이 나와요. 껍데기 벗기면 또 새살 나오고. 이렇게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벗겨서 우리 역사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은 그 양의 탈을 완전히 벗기기 전에는 늑대라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도 삼국유사에 의해서 시작된 조선 팔도 역사로 된 것을 삼국사와 동의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서 왜 이름이 그랬느냐. 바로 이름은 조선 팔도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연년 5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고 하니까 감히 원나라 땅을 그거 차지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송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그 송나라 땅인데 그걸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가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라는 길을 남겼는데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기록에만 있냐? 우리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대서도 있다 이겁니다. 삼국사 46권을. 이 기록을요. 이 기록은 분명히 만년은 지나는데 만은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지나는 신라가 되고 고구려 백제가 전선시 강병 백만으로 남으로 월북으로 유엔전을 대물하니 장흥과의 큰 근심거리가 됐다. 바로 남으로 월북으로 유엔전이니까 이 가운데서 지치원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련은 사만이 삼국만 된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5줄을 놓고요. 사만이 어디 있느냐? 바로 답이 나와요. 유엔전은 5월에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디 있냐? 유엔전은 5월에 있다. 바로 나와. 이 5줄 속에. 이미 5줄에 이거 쉬운 문제 나오면 이거 못 맞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감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감춰버렸어. 요것만 인용을 하고 요건데 요렇게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삼국사의 46권에 있는 이 지역에는 지금 삼국시대 지명이 지금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럼 이 지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 지도는요. 송나라 때만, 그래 당나라가 패망하고 송나라 때 만든 우력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가 현재 중화민국 지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전의 5월 지역을 같으니까 그걸 그 지역을 뽑아보니까 삼국시대 지명이 고스란히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지명이 없지 않습니까? 역사책만 얘기할 때만 있지. 이게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엔전 5월에 거기까지가 우리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국지하고 후한서의 동의열전을 구단서 신단서의 동의열전 그리고 송사부터 남조선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 열도의 역사라고 알고 있는 삼국지와 후한서 외인전 18사 외인전은 일본 열도사가 아닙니다. 마한인들의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 이 외인이요. 이게 지금 외인전인데 이 외가 사는 지역이 뭐라고 하냐면 담이주에 그리고 이주, 단주, 회계, 동야현 이게 삼국지에는 회계동, 하우, 소원, 기자봉, 회계에서 근무의 순이다 써놨어요. 회계에 있는 외인들이다. 그런데 삼국지 권 34만년에서 마한년을 보면요. 만 50개 중에서 백제도 있고 고리도 있고 사로도 있고 그리고 군호국과 비밀국이 있습니다. 백제는 온조백제의 병합이 되고 고리는 고구려의 병합이 되고 사로국은 사로신라의 병합이 되고 그리고 군호국과 비밀국은 바로 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 외인의가 어디냐면 제일 양장은 이 남쪽에 사람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제일 남쪽에 동해 제일 남쪽에 양장 이남삼은 동해는 그 북쪽의 사람입니다. 근데 고구려가 북부행어랑 삼국 태원을 평정한 기록이 나옵니다. 에?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 태행산맥 근처를 평정한 기록이 나오니까
제일 남쪽과 목 있는 데가 바로 고구리가 있는 위치가 나오니까 절대로 조선파때 옮길 수 없습니다. 동의죠. 삼국사 46권에 맞는 얘기인데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이걸. 자, 이게 남제서 58입니다. 근데 이 지금 없는 부분이 어느 분량이냐. 요게 지금 두 줄반이 가락국기예요. 가락국을 기록하면 이게 7개 나라를 기록할 수 있는 분량을 지워버렸어요. 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유인전후 5월을 다스렸다, 고구려 백제가 다스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겁니다. 예, 백제가 남제서 백제 기록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직책을 지명으로 이렇게 환산을 이건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있는 그 지명들을 찾아서 보니까 연결하니까 백제가 이렇게 진출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500년대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지역에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남제에서가 차지한 백제, 이게 고구려 땅이고, 백제가 광양, 안국, 대방, 청하, 성양, 광릉이 이제 실질적으로 군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군명이 이렇게 해서 지금 북쪽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백제가 패망하고 둔 조덕부가 우리나라는 없지만 남제서 지역에는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남제서 백제보다 더 남쪽으로 진출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의자왕이 지금까지는 조선 팔도에서 망한 것처럼 교육되어 왔지만 신무당서와 삼국사는 의자왕이 이 지역에서 망한다. 왜 망했느냐? 너무 진출해서 신라와 당나라의 경계에 너무나 많이 침범했기 때문에 패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중국에는 이 많은 지명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그래서 지금도 고치고 있어요. 어느 곳에는 지금 송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지금까지 요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 요는 왜 중요하게 그냥 남아있었느냐? 645년 고구려 요동성을 점령해가지고 요주로 바꿨습니다. 그 요주가 우적도서부터 중화민국 지도까지 나와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좌권으로. 왜? 요를 남기면 요주가 밝혀질까 싶으니까 좌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왜? 중화민국에서 국방부에서 발행한 지도가 세계에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소동파가 그린 지도에도 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백제가 지금 유인연후 5호를 통치한 것을 입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삼국사에서 신라가 2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신라가 2개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자장법사가 신라에 왔을 때 선덕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다. 또 한 것은 자장법사가 신라에 와 있는데 정신대왕이라는 아들이 둘이 있는 신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신라가 둘인 것을 연구를 안 했어요. 제가 처음에 80년대 그 얘기를 했을 때 신라가 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정신 이상이 되지 이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신라가 둘일 수 있느냐. 그런데 2005년 해신을 방영을 했습니다. 해신을 방영했는데 그 해신 방영한 중에서 이집트 박물관에서 신라가 2개인 지도가 발견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라를 하나만 그리지 두 개를 그리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신라가 김유신, 최치원, 장보고가 있던 신라가 있고 한반도와 만주를 다스리는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백제에서 광복하는 신라였고 요 신라는 고구려에서 독립하는 신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신라를 두 개로 보고 연구를 안 했습니다. 왜? 삼국사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국사와 동의전이 있으니까 공통부분과 비공통부로 나눠서 정리를 하니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인제는 5월에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 팔도와 만주까지 다스린 신라가 있다는 것은 삼국사와 요사와 만주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광복한 신라가 저 신라인이 백제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라의 왕이 백제인이라고. 이게 김유시 때 신라가 백제로부터 광복하는 운동의 일환이 바로 김유신의 전쟁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 신라에는 말이 거서간 마리깔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다가 신라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라가 있고 최치원은 전부 다 왕이라고 했던 신라가 있다라고 해서 신라가 둘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요 왜 이렇게 꼬이게 됐냐? 우리는 이련만 탓할 것도 아니에요. 이련은 소동파의 역대 지리지장들을 보고 그 소동파의 말하자면 효유에 넘어간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이면사이가 쓴 중국민족사인데 여기 뭐라고 했냐? 진나라 이전은 유인제는 5월에 동의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이후에는 동의가 만주와 조선 팔도와 일본 열도와 유구 열도로 더 확장이 됐고 중국 내부에 있는 동의들은 전부 다 한쪽으로 동화됐다라고 했는데 18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대서권 58지역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외에 가라가 있다. 그걸 입증하고 있다 이겁니다. 18사가. 그걸 밀어냅니다. 그걸 말하면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 진화에는 진나라에서부터 당나라까지 진화를 통일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동의전을 무시하고 동의가 없는 지도를 그려서 역대 지리 지장도를 만들어가지고 뿌렸습니다. 그걸 이전이 봤어요. 거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선 팔도에 있는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상해 앞바다에 있어요. 부여도 상해 앞바다에 있고. 그런 지도를 그려서 그걸 봤든지 어떻든지 이련은 삼국사와 동의전에 있는 걸 조선 팔도로 보여지지 않는 건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삼국사는요 분명히 구리에서 고리로 나오는 정통성을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삼국사가 남긴 당군조선 이전의 구리에서 조선 고구려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이련은 딱 잘라버렸어요. 고조선 이전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남남국 자리에다가 동의전을 그냥 덮어 씌웠어요. 그것이 우리 역사가 바르게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헤매게 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 한 장에 이 지도 한 장에다가 동의전을 대입해 왔어요. 그랬더니 외가 제일 남쪽에 있고, 이 한해가, 그리고 예의 창해군이, 위만조서 창해군, 이게 그리고 이 북쪽이 고구려예요. 예. 분명히 우리는 소동파가, 그린 지도에서 동의를 밀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외를 나타내는 지명이 진봉군 동쪽에 있습니다. 진봉군 동쪽에. 그래서 마한 50국 중에 있는 나라라는 걸 분명히. 그러니까 사만인이고, 그리고 조선인이다. 그리고 동이다. 결론은. 그러니까 일본 열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일본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지도를 제가 유엔제로 5월 속에서 삼국시대를 나타내는 지명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요게 지금 여기가 전주입니다. 전주. 우리나라에도 전주가 있지만은 여기도 전주가 있어요. 요게 덕안인데, 이 덕안동 쪽에는 김유신에 관계되는 지명과, 그리고 수로왕에 관계되는 지명과 소금천씨가 관계되는 지명이 같은 지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덕안은 5도덕부 중에 하나면서 결국은 뭐냐? 백제가 패망하게 된 원인을, 왜 패망했는가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백제가 진출한 5도덕부 중에 덕안이라는 것이 남녀성보다 더 남쪽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함의우성이라고 미우도가 나오는 지역이 전주 바로 북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사군의 명칭으로 한사부터 등장하는 진봉군이 바로 귀지선 니파입니다. 지금 묘족들이 사는 거죠. 신라인들은 묘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지선이 묘족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대서 58지역 권지역에 있는 그 남쪽에 덕안과 동맹이라는 5도덕부가 있으니까 백제에 패망한 것이 결코 조선 팔도가 아닌데, 백제와 고구려 패망을 조선 팔도로 옮겨놓으면서 역사는 지금 돌아가게 됐습니다. 분명히 고조선 이전의 역사책이 사기에 있습니다. 삼국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입니다. 순임금이 동이니까 다 동입니다. 요와 동시에 단군이 건국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 이전의 인물들은 우리 고구려와 신라의 조상들이라고 했어요. 순임금이 동이면 다 동입니다. 고구려 백제도 동이고, 동이가 동이를 조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의 무덤이 유엔연호 속에 있기 때문에 배척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련은 그 한 줄을 인용해가지고 사마를 얘기하는데, 이 사마만 얘기했지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강물했다는 걸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지하고 무관해서 외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연구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이게 남제서에 나오는 지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동명과 덕안, 더 남쪽에 의자와 함께 진출한 지역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왜 이렇게 엉망이 되게 됐느냐? 이래는 그러니까 조선 팔도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았어요. 유엔연호 5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면 이 땅에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야. 역사가 있었어요. 고조선 때는 낙랑국이고, 진나라 번조선 때는 여기가 낙랑국이고, 그리고 낙랑왕 최리가 항복하면서 32년부터 고구려 땅이 됩니다.
그리고 광개토항 사후에 백제가 광복을 하면서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간들이 야 이거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해서 고구려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네, 신라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신라가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는요 김유신, 장보고, 최치원 유명인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이쪽이에요.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김유신과 최치원입니다. 근데 최치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뽑을 수 없지만 김유신은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것이 지명만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유신 때 특산물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신 때 목화하면 우리가 물집이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국사에서 김유신이 살아있을 때 목화를 신라에서 고을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송나라 4대강을 눈으로 배워온 나침반. 그러나 김유신 때 자석과 바늘을 당나라에 수출했습니다. 두 가지나 보면 신라 침반, 신자만 빼면 나침반. 비단의 장사 왕성은 김유신 때 그걸 좋은 품목으로도 비단 쓰고 신하들한테도 줬는데 우리는 근세에서도 비단의 장사 왕성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유신은 바로 의자왕이 망한 그 지역에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서 바로 기자 때부터 양장을 시작해서 저라는 것이 저가 원앙저자입니다. 원앙둥침 비단이 생산되는 점. 그리고 다연발 화살에 나가는 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김유신 때 신라의 특산물입니다. 당나라보다 월등한 기술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무기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이 그 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당나라의 그 기술자를 당나라까지 끌고 와서 당나라 황제가 위협까지 했습니다만 절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구진철이라는 기술자 삼국사에 있습니다. 특산물을 가지고 김유신은 한반도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김유신은 화랑입니다. 근데 화랑이 만들기 이전에 원화제도가 있었습니다.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미녀를 뽑아가지고 원화를 만드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되냐 하수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잘해 던져가지고. 하수가 어디입니까? 바로 황하가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지금 유엔연호 5월에 신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적이 또 없고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미 200년 전에 알았어요. 그들이 만든 것이면 신라방을 만들었습니다. 왜? 조선을 먹고 조선인이 지출한 옛날에 조선인이 지출했다는 데는 다 우리가 먹겠다. 그게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지출한 다 지역이 동의의 범위입니다. 그때 일본 열도는 동의돼서는 열외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일본은 역사를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돼서 고구려는요. 아시아의 그 대국인데 어느 의미냐? 가한 신을 허용했습니다. 가한을 신으로만 그 종묘 사직을 허용한 연방국입니다. 그 선비도 돌궐도 다 종묘 사직을 가질 수 있어요. 서든팥도 마리간도 종묘 사직을 가질 수 있어요. 종묘 사직을 허용한 가한 지역을 다스리는 연방국이었다.
동의전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를 안 했어. 우리는 그리고 의자왕이 어디서 망했느냐? 그냥 입으로만 망해, 공비에서 망했다고 그러는데, 자연 조건이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함유성이 지금 호남 지방에 전주가 있는데, 그 호남 지방 밑에 전주가 있는데, 전주 북쪽에 미우도가 나오는, 미우가 나온다면 함유성이, 미우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숭이성이. 그까지 지금. 근데 20년에, 그러니까 660년에 2월에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이건 적조의 현상입니다. 우물물이. 그 적조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내륙에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청사나 명사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못 찾았습니다만, 중국에는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아주 다반사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2월 달에 가물었다고 그러면 벌써 659년부터 가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 개구들이 막 두꺼비들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 땅에서 못 살겠다 이거죠. 너무 더워서. 그리고 5월 달에 폭우가 들어서 태풍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5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그 강을 타고 배가 들어왔다. 이런 자연현상이 되려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비가 오고 일주일이면 어떤 강이든 평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는 우물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호수가 말아버립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 황산하고 태산 사이에 있는 이 지금 영재가 통제가 하는 이 그런 명칭으로 쓰고 있는 이 지역의 호수들이 물을 바짝 말려도 비가 와서 물이 차면은 몇 달 가죠. 이런 환경에 될 수 있는 지역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웅진은 어디 있느냐? 웅진도 동쪽에 지라성이 있고 대산이 있고 사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대산이 바로 태산입니다. 태산 서쪽에 황산이 있고, 황산과 평어 남쪽에 이제 백마강이 있어요. 그리고 동명이 있고 덕안이 있다. 의자왕이 진출한 지역입니다. 분명히 웅진도 고마성이 태산과 황산 사이에 고마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이 요 호수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백제 한성도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가 백제 한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서에서는 거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동쪽 끝에 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계로왕 때에 많은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의 현장이 제노지역입니다. 황하유역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제가 남남 태수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어요. 태수 지역은 예의 서쪽입니다. 고구려, 예, 한, 외인의 서쪽에 남남 태수가 있는 겁니다. 백제 한성을 지금까지 아무도 비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 덕수가 거발선 백제 한성이라고 봅니다. 왜? 하수가 덕수라고 했어요. 그 덕수라는 말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덕이 큰 덕자를 쓰잖아요. 큰 덕자인데 이게 밝을 흔자입니다.
거발한. 그리고 지금 이 안평이 있는데 고구려 동양성이라고 지금 동양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에는 한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이 나왔어요. 이게 평양이 아니죠. 우리는 고려 수도도 고리수도 여기가 고려 성형인 줄 아는데 평양이 고려 수도 아니에요. 왜? 동령부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령부가 있는 지역인데 왜 고려왕을 심양왕이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고려사에는 압록강 북쪽에 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심양 또는 그 심양 근처에 고려의 서경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천령에서 300리가 지금 심양이란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고려왕은 심양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만주까지 다스린 고려 역사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을지문덕과 장보고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김무식님은 그랬어요. 을지문덕과 장보고에 대한 것도 소문도 기록도 없었다. 그래서 진화의 기록을 가져와서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왜? 유엔제로 5월 사람들이니까 유엔제로 5월 지역에 기록이 남았으니까 이 땅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기록을 남긴 우리 조상들도 대단한 겁니다. 왜? 기록이 없는데 장보고전이 있고 을지문덕 전이 있거든요. 신라분기에도 그러니까 여기 김유신전 제일 끝머리에 이 말을 남김으로 해서 장보고와 을지문덕 관계의 기록은 중국에서 진화에서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진화의 어떤 기록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그래서 유엔연호 5월에 있는 역사를 찾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게. 웅진, 여기가 지금 웅진이 있는 지역인데 요 태산의 서쪽에 황산이 있고 그 사이에 비성이 돼. 요 비성이 고마성이, 거기에 고마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는 이제 백마가 있고 여기는 이제 평원이라고 해서 흥수가 당나라 우사를 막으라는 지역인데 요 그 옆에 청하라는 것이 남에서 백제. 그러니까 백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일이 들어온 이 평원에 가까운 쪽으로 침공할 것이다. 당나라 우사가. 분명히 웅진에 관한 기록은 두 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백제 웅진과 수도에 관한 것은 연구 한번 안 해봤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황산과 태산 사이에 웅진, 요거 백마가 있고 이 백마각에 있는 이 사수와 연주 여기가 어딘가에 사비성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 연주의 이름이 자양입니다. 그러면 이 사수에서 흘러와서 자양을 지나서 이 지금 호수로 들어가는데 사자수. 그 자를 비로 오면 사비수. 분명히 여기가 웅진이고 고마성이고 여기에 사비성이 있을 테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 지역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기록으로밖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태산이 왜 이 대산이 태산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백제 땅을 나당년에 뿌려서 백제가 망했으니까 당나라하고 신라가 가진다면 그건 수긍을 해요. 그런데 백제 땅을 신라하고 바리바리가 가졌다는 것이 모든 기록의 공통 부분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남제에서 백제 지역을 지금 남제에서 백제 지역을
광양, 안구, 대방, 청라, 성량이 발해만을 쌓고 있습니다. 이 발해만을 쌓고 있는 이 지역을 발해가 차지했다면 가능성이 있죠. 이 지금 여기에 그 발해가 차지한 역사를 신구당서 백제전에만 있지 발해 역사 자체가 지금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엔년호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폐망지역, 고구려 백제의 폐망지역을 감춥니다. 여기 황산이 여기가 바로 우진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금 사비선이 있어요. 여기 지금 동황선은 지금도 동황선이라고 있어요. 요 덕안의 동북쪽에 있는 요 지역이 가락국에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금성이 바로 요 지역에 있는 거예요. 팔공산 지역. 그럼 그 경주는 걸 어떻게 하냐?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지도에 덕안 지역에 가면 경주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김유신을 조선 파도에 가져오기 위해서 조상을 잘라버렸습니다. 소검천씨가 조상이라는 걸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유신은 가락국을 조선 파도에 맞춰온 거죠. 김유신은 분명히 소검천씨 후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남모와 준정이 지금 죽여가지고 하수에 뿌리는 그 얘기를 여기 쓰는 겁니다. 하수에다가 투척을 해버립니다. 화랑도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화랑이니까 원하가 어떻게 되고 원하를 이어받은 화랑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를 하수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요런 역사를 이게 동해전의 역사입니다. 한족이 독립하고 이제 동해 역사고 요거 이제 18사의 역사 책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삼국유사의 역사 기록인데 여기 뭐가 다르냐? 요거와 요건 뭐가 다르냐? 낙랑국 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 이 낙랑국 지역이 지금 이 땅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삼국사와 이 낙랑국은 한서 28호나 당운세제에 나와요. 북부여기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이련이 깡그리 감추고 동인들은 믹스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리와 고구리와 고리로 코리아로 이어지는 이 역사, 그리고 고구리가 지방자치가 보장된 연방이 있고 지방문화 발전이 보장된 그런 연방이었다. 고구리. 그리고 지방 특성이 살아있는 연방. 이게 구리와 고구리와 조선 다 같이 자리를 하는 세계 경영 방식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국호를 바로 잡아서 정통성 회복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될 상황입니다.